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상품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에 가셔서 좀 전 시간에 이제 그 백엔드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돼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백엔드 페이지에 가셔서 카탈로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를 클릭하시면 프로덕트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캐테고리에서 해당되는 상품 캐테고리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페럴이라는 캐테고리에 애드업을 하고 싶다, 상품을. 그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애드를 누르셔서 가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메인 캐테고리가 어페럴이라는 지금 캐테고리로 잡혀서 여기에 상품을 등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프로덕이라는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애드 프로덕을 클릭하셔서 페이지에 들어와서 여기서 선택을 원하시는 캐테고리를 선택해서 하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더 쉬운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프로덕에 가셔서 아니면 캐테고리에 가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뭐 상품이 처음에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들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품을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예를 들어서 키스앤베이비라는 제품에 6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품들을 클릭해서 보시면 6개가 제품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면 멀티플스 T라는 게 내가 지금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과 유사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애드 프로덕트를 하셔서 하나하나 전부 다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 제품을 선택하시고 액션, 추즈 액션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론 셀렉티드를 클릭하시면 멀티플 T라는 거를 이렇게 클론을 만들어 줍니다. 오리지널이 존재하고 클론이 지금 복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클론을 클릭하시면 멀티플스 T라는 내용이 갖고 있는 모든 내용을 똑같이 복제를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해야 될 내용들만 바꿔주시면 나머지들 뭐 다른 여러가지 옵션들이 다 또 동일하게 카피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좀 더 시간도 세이브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플 뭐 T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팬츠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제품의 해당 캐테고리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만약에 클론을 했을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이 제품의 캐테고리가 다르다, 그럴 때는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셔서 추즈를 하시면은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페럴이라는 곳에다가 넣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디스크립션 중에서도 뭐 내용은 다 똑같은데 뭐 커팅 티가 아니라 팬츠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내용이 같다, 뭐 이렇다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론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항상 스테러스가 디세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거를 액티브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더 내리셔서 지금 얼터네이티브 텍스트는 보통 이 이름하고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써주시는 게 구글 검색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덕트 코드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912B라고 이제 뭐 임의로 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스탁은 뭐 10개라고 하고, 근데 이 뭐 스탁을 만약에 인벤토리 트랙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면, 인벤토리 트랙은 보통의 경우에는 do not 트랙을 하시고 개수를 1로 해 놓으시는 게 상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개수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실 때는 그 인벤토리 관리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그냥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는 상품을 그냥 스탁을 1로 놓고 do not 트랙을 해 놓으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오더를 이제 받으시게 되면 좀 더 불편한 점이 없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상품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오더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심플리 손님한테 그 부분에서 여기를 0으로 처리하시고, 그
그 다음에 여기를 track without option으로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out of stock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문이 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온 주문들은 심플하게 그냥 손님한테 그 캔슬 인포메이션을 보내고 캔슬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조금 더 카트의 운영을 쉽게 하시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일러 놓고 do not track을 하는 방법이고요. 안에 하나 뭐 반드시 트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옵션을 놓고 개수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더가 들어올 때마다 이 개수의 수는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게 되고요. 여기서 with 옵션과 without 옵션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제품에 컬러가 세 가지 컬러가 있다. 그리고 세 가지 컬러마다 각각의 인벤토리가 개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트랙이 된다는 뜻이고요. without 옵션은 옵션에 상관없이 여기에 입력한 숫자에 의해서만 트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있을 경우에는 with 옵션, 옵션이 없을 경우는 without 옵션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do not track으로 해서 이 제품이 항상 손님들한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되게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트랙을 해놓다 보면 때로는 이 많은 상품들의 인벤토리를 관리하실 경우에는 제품들이 새로운 시먼트가 들어와서 물건이 보충되는 경우에도 만약에 out of stock으로 이 개수가 계속 줄어들게 돼서 주문량이 들어와가지고 제로가 되는 경우 손님들이 더 이상 오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더를 받는 것이라서 보통의 경우에는 일로 놓고 do not track을 해놓으시는 게 여러 면에서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SEO와 메타 데이터는 제목이랑 같이 일치를 시켜 주시면 되고 최소한 만약에 더 많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디스크립션하고 키워드에 내용들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이브를 눌러 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방금 어페럴이라는 곳에 우리가 상품을 등록을 했죠. 그래서 어페럴에 들어가시면 제일 마지막에 지금 방금 우리가 입력한 멀티플 팬츠라는 제품이 등록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근데 이 제품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나와 있는 제품을 우리가 카피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을 카피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옵션들이 똑같이 그 제품의 내용과 일치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 등록이 됐고요. 여기서 세컨더리 캐테고리를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제품이 지금 어페럴이라는 곳 말고도 다른 곳에서 예를 들면 북이라는 곳에도 내 제품을 보여주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컴퓨터라는 곳에 보여주고 싶다. 또는 뭐 칠드런스 북에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면 같은 제품이 보시는 것처럼 북스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한 칠드런스 북에도 우리가 지금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칠드런스 북에도 보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같은 제품이 보여주게 됩니다. 컴퓨터에다가도 지금 저희가 서브 캐러고리를 넣어놨기 때문에 컴퓨터에 가셔서도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이 제품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컨더리 캐러고리라는 것은 메인 캐러고리 외에 다른 캐러고리에서 이 상품을 보여줘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점은 지금 제품을 보시면은 이게 카트 버전에 따라서 여기 그
웨이스를 넣는 곳이 있는데요. 이쯤에 지금 웨이하고 그 다음에 뭐 프리시핑 이런 옵션들을 선택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버전에 따라서 약간의 그 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카트에 따라서 이쪽에 shipping을 인포메이션 넣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카트는 버전에 따라 여기에다가 지금 shipping properties라는 곳에다가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입력할 때 중요한 것은 웨이트인데요. 그 이유는 UPS에서 그 shipping 차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디파인이 돼야만 shipping비가 제대로 계산이 돼가지고 손님들한테 shipping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웨이트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디폴트 값으로 그러니까 1파운드를 기준으로 shipping비가 shipping비가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shipping비를 적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웨이트는 그 파운드로 정확하게 박스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배송할 때 컴플릿 되는 그런 박스의 무게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셔야만 제대로 된 shipping비가 산출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손님한테 shipping 비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상품이 프리 shipping으로 무료 배송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 이 넘버가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손님한테 배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정확해야만 shipping비 산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카트는 지금 이쪽 부분에 shipping 부분 그 웨이스를 넣는 데가 있는데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꼭 입력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또 아셔야 될 부분은 이미지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이미지다. 두 개 이상의 이미지다 라고 두 개의 이미지라는 경우에는 이미지스를 선택하셔서 이 부분에 이미지를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를 눌러 주시면 더 많은 넣을 수 있는 사진들을 넣을 수 있게끔 나오고요. 여기서 로컬을 클릭하시면 지금 그 해당되는 컴퓨터 좀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로컬 컴퓨터에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이제 제품 이미지가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제품 사진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상품 사진을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캐테고리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옵션인데요. 옵션인 경우에는 컬러 옵션 그러니까 그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옵션을 생성하는 것은 애드 옵션을 눌러서 원하는 거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유튜브의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옵션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에서는 그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하고 그 상품이 등록되었을 때 이 제품을 에디트하는 방법, 이름을 클릭하셔서 디테일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름을 수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딜릿을 하실 때는 여기 뒤에 끝에 있는 딜릿 버튼을 눌러서 삭제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옵션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